네, 그럼 이번 선고의 의미 이고은 변호사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나오셔서 기각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고 하셨는데 기각이 나왔습니다. 오늘 결과를 보신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기각 내지는 각하, 그리고 기각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 예상대로 선고가 나왔고 좀 예상을 빗나갔던 것은 이제 인용의 의견을 냈던 이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인용과 기각을 가르는 포인트로는 제가 예상했을 때는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보류한 부분만 문제가 될 것 같았는데 네. 이 특검이 후보자 추천 의뢰를 좀 지연한 부분까지도 인용 사유로 적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예상하지 못했던 쟁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특징적인 게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다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각도 있었고 인용도 있었고 각하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각하 여부가 먼저 판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각하는 특히나 의결 종족수 부분으로 각하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의결 종족수를 일반 의결 종족수로 해야 되는지 가중 의결 종족수를 적용해야 되는지를 두고 2명의 각하 의견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기각이 5인이 나왔고 그 기각도 조금 세부적인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쟁점, 헌법 재판관들을 임명을 보류한 부분과 또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보류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헌법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굉장히 중대하다라는 취지로 인용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셨지만 기각도 그 안에서 의견이 두 갈래로 갈렸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각 의견 총 5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4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각하 부분에 대한 이 의결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대와 동일하게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헌재 재판관 3인에 대해서 임명을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몫인 3인이 추천돼서 올라왔을 때는 헌재 재판관들을 즉시 임명해야 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담화문 등을 통해서 내가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은 위헌 위법이다. 다만 이러한 이제 의도나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킬 그런 목적이나 의도까지는 읽히지 않기 때문에 파변을 정당화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이유를 기각을 했고요. 네. 반면에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헌재 재판관들의 임명을 보류한 부분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 문제가 네. 없다라고 본 이유가 결국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이 헌재 재판관들을 임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가 네. 국회에서 이 재판관들에 대해서 이 추천이 통지가 이 권한대행에게 올 때부터 의무가 발생하는데 네. 의무가 발생한 이후에 단 하루 만에 탄핵 소추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밝혔던 나는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는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밝혔던 의사이기 때문에 중요치 않고 의무가 발생한 이후에는 24시간 만에 이 탄핵 소추가 됐기 때문에 이 추천받은 이 재판관들이 자격 요건 갖췄는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이유로 위헌 위법하지 않다라는 이유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각하 2명이 나왔는데 각하 부분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의결 종족수 관련해서 각하 의견이 나왔습니다. 과연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200명 이상, 즉 이 대통령을 탄핵 소추시킬 때에 이 가중 의결 종족수를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봐서 과반수로 봐야 되는 것인가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6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결 정족수, 즉 과반수가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과반?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명의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요.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신분에 준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네. 권한대행이 들어섰다는 건 국가적 비상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국가적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일반 의결 종족수를 적용시켰다간 탄핵 소추권이 남발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가중 의결 종족수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역시 오늘 선고가 주목된 건 이거였죠. 윤 대통령 선고 결과를 예측할 만한 어떤 힌트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그 전망은 빗나간 셈인 것 같습니다. 힌트가 없었다는 평가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과연 위헌 위법했느냐라는 재판관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읽을 수가 없었고요. 또 그 외의 쟁점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현재 재판관들이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는 결정문을 보면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각하의 사유들은 위헌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주장했던 각하 사유 중에 하나가 이 형사재판에서의 수사 자료를 끌어다가 헌법재판에 쓰인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설시가 없었습니다. 물론 설시가 없었다는 것이 뭐 적법하다라고 봤느냐라고까지 우리가 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도 부적법하다라고 설시를 했을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는 것과 네. 형법상 내란죄 부분에 대한 쟁점을 뺐다라는 부분도 그 부분도 어떤 각하 사유로 보거나 부적법하다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윤 대통령 사건도 각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 오늘 선고를 보니까요, 재판관들의 의견 차이가 뭐 상당히 크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류를 보자면 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도 전원 일치는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오늘 결정문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 최재해 감사원장이랄지 검사 3인의 이 탄핵 사건 관련해서는 만장일치의 결론을 헌재가 내놓아서 저도 헌재가 이제 국가적인 어떤 통합이랄지 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만장일치 결론을 내놓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건의 결과를 보면서 정말 네 가지 갈래로 나눠지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라질 가능성, 즉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다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뭐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윤 대통령 선고 결과가 전원일치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헌법재판관 8명 중 누가 인용과 기각, 각하를 가를 키를 쥐고 있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각하의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보고요. 네. 기각의 의견을 누가 낼까? 우리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주목되는 인물은 이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이 오늘 각하를 하면서 네. 가중 의결 정족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권이 남발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네. 바로 윤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야당에서 탄핵을 남발했기 때문에 나는 비상계엄을 경고성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주장과 좀 닮아 있다는 점에서 네. 이 두 재판관의 의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김복경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의견을 냈냐면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이 헌재 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의무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것은 여당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그 결이 유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 3명의 재판관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가 윤 대통령 선고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윤 대통령 선고 매번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언제쯤 있을까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출연을 했을 때 아마 이번 주 후반부, 즉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번 주 목요일에 일반 사건들을 선고하겠다라고 헌재에서 이야기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어서 또 금요일에 중요한 선고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 재판관들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서요. 네.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늦으면 다음 주가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